안녕하세요. 치앙마이 라이프입니다. 그동안 구독자가 많이 늘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작 치앙마이에 있을 때는 일상생활 때문에 콘텐츠를 제작하기가 어려웠는데 기러기 생활 중인 지금은 개인 시간이 많아져서 이렇게 콘텐츠도 만들게 되네요. 제 구독자분들을 분석해보니 40, 50대 제 또래들이 많던데 아무래도 자녀 교육과 관련한 이야기에 관심이 많겠죠. 안 그래도 최근에 지인 몇 분이 치앙마이 학교와 교육에 대해 궁금해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 채널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제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도 굳이 아이들을 치앙마이 국제학교에 남기고 온 이유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참고로 저는 자녀가 둘이고 한 명은 초등학생이었다가 이제 중학교로 진학하고 한 명은 중학생 때 왔다가 이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어쩌다 보니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경험해보게 됐네요. 타국에서 이런 경험 쉽지 않은데 지금 보니 엄청 콘텐츠인데요. 아시다시피 한국 교육 시스템은 지나친 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학생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어요. 우리도 겪어왔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오랫동안 문제를 삼아왔죠. 하지만 개선되기보다 더 극단적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3살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고민하고 초등학교 가서 의대를 고민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전국의 학생들이 인서울과 스카이를 목표로 하지 않으면 뭣도 아닌 게 되는 참으로 미치고 팔짝 뛸 상황이죠. 사실 이 문제는 교육 당국과 전문가, 학교에게 책임을 미룰 일이 아니라고 봐요. 우리 학부모들이 더욱 적극적이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죠. 공교육이 무너진 게 당국 탓만은 아니죠. 입시 정책도 문제지만 사교육을 키운 건 우리 학부모들의 욕심 때문이기도 하니까요. 물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잘 먹고 잘 살자고 공부하는 것이고 좋은 대학 가야 그 길이 조금 더 수월해진다지만 지나치게 입시 결과만 줬다 보니 정작 청소년 때 가르쳐야 할 전인 교육은 사라지고 실생활에 쓸모없는 수학, 말 한마디 못하는 영어, 존재하지도 않는 문학과의 의도 따위나 파악하는 이상한 교육만 남았어요. 교육의 본질은 아이가 자신의 개성과 정체성을 발견하고 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어른으로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여러분도 동의하시겠죠. 하지만 요즘 청년들은 치열한 경쟁을 겪고 나서도 사회생활에 잘 적응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보여요. 한국 교육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죠. MZ가 무지와 무지성의 약자냐는 우스가에도 있더군요. 얼마 전에 한 교육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 입학처장을 지낸 조지은 교수가 공부 잘하는 아이라는 말은 한국에만 있다고 한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공부 잘하는 아이는 성적이 좋은 아이를 뜻하잖아요. 모든 과목에서 다 잘해야 한다는 거죠. 가령 수학 천재라도 영어 50점이면 평균이 75점이 되니 공부 잘한다는 평가를 못 듣게 되는 겁니다. 육아 전문가 오은영 박사는 어느 방송에 나와서 공부를 잘한다는 건 성적이 아니라 학습하는 과정을 잘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뭔가 대단히 잘못된 인식이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으로 박혀 있는 것이죠. 사실 한국의 교육은 창의성이나 잠재력을 키우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모든 학생이 모든 과목의 시험을 잘 보는 것이 목표인 획일화된 입시 준비 시스템이라고 봐야죠. 정작 학교 내에서는 여러 시도를 한다지만 종국에는 1, 2점 차이로 대학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찾아 다른 길을 가기는 힘들어요. 특정 분야에 재능 있는 아이도 다른 과목 점수가 낮으면 인정받지 못해요. 최근에 IB 커리큘럼 도입이나 내신 등급 개편 같은 변화가 제안되고 있지만 공정성 문제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치앙마이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며 기대하는 것도 바로 그런 배경에 있습니다. 한국의 입시 경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죠. 한국을 비롯해 세계 어디서나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운다면 어떨까 말이죠. 미국이나 유럽으로의 유학은 애초에 고민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슨 외국의 유명한 대학을 가길 바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치앙마이는 태국 제2의 도시지만 한가롭고 여유로운 곳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살기 좋다며 이주를 선택하는 곳이죠. 치앙마이 주민의 20%가 외국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작은 도시에 국제학교가 10개도 넘습니다. 이곳의 교육 환경이 궁금하시죠?
구체적인 이야기 보따리는 차차 풀어보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친구가 없어서 한국에 가고 싶다고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친구도 많이 사귀고 학교 생활도 즐거워해요. 가장 좋은 점은 아이들이 한국에서보다 여유롭게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지금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는 시험 성적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 생활 전반을 평가하는 것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시험 비중이 낮은 대신 수업 태도와 참여도, 협업 능력, 아이디어 등을 높은 비중으로 평가하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커리큘럼을 잘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도애 시대는 국제 문제나 예술, 자연 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이게 아이들의 창의성과 문제의식, 사고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또한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여러 가지 삶의 가치와 문화를 배우고 자신의 정체성과 개성을 찾아가는 것도 정말 좋아요. 학교에서는 여러 대회와 문화 축제를 열어서 아이들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다양한 재능을 인정받을 기회를 많이 만들어줍니다. 여기서도 당연히 경쟁이 있고 그것이 아이를 성장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만 1등만이 행복할 수 있는 한국의 경쟁 문화와는 다른 것 같아요. 치앙마이에서의 교육이 어떤 결과를 낼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학원 숙제나 경쟁에 시달리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즐기며 자라고 있는 건 확실해요. 기본적으로 학원이 잘 없기도 하죠. 자연스럽게 시간을 공부 외의 활동에 소비하게 만드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비교할 대상이 딱히 없으니 불안감도 덜하죠. 교육의 본질은 아이들이 자신의 개성과 적성을 살려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자기 자리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스카이 인 서울 1등급 성적으로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아이들은 필연적으로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될 거예요. 사실 한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아이들의 개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과정과 노력의 가치를 알려주는 교육으로 바꾸는 것, 지금이 바로 그런 큰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마 시간이 지나고 후대에는 분명 그런 사회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각자 도생으로 그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일 뿐이죠. 치앙마이에서 학교 생활과 입학 과정 등은 다른 영상에서 다시 자세히 다뤄볼게요. 치앙마이 학교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을 남겨주시면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치앙마이 라이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